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327조 양도 또는 취득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양도 또는 취득식이 이 부분은 최근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재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지만 그래서 올해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취득세는 양도 소득세는 항상 뭘 따지는 거죠? 보유 기간. 왜냐면 양도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일이 나와야 되고 그에 대응되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양도일이 나오고 그 당시 가액이 바로 가액을 가지고 양도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는 시간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시간적 기준. 언제 양도한 걸로 볼래? 언제 취득한 걸로 볼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기서 첫 번째 매매 등인 경우로 봅시다. 매매 등. 자, 매매로 양도했대요. 그러면 매매로 양도했을 때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 그입니다. 그럼 항상 뭐와 뭐로 나눠지냐 여러분? 역시 뭐 원칙과 여러분 예외로 나눠지죠. 세법은. 자,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여러분? 양도를 1번. 거기 본문 보죠.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인 경우. 자, 자산의 양도치를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에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 여기 다음의 경우 밑줄 치시고요. 요 다음의 경우는 뭐를 말하냐? 예외를 말해요, 여러분. 예외. 예외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밑줄,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치시고 적으세요. 요게 원칙이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언제 여러분? 대금을 청산한 날 결론은 대금을 청산한 날. 그러면 대금을 청산한 날 누구 입장이냐면 양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양도자 입장이고. 그 우리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그렇죠. 잔금 지급을 했죠. 취득세는 잔금 지급.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과 대금 청산일은 같은 날이야, 다른 날이야, 여러분? 같은 날이야, 같은 날인데 잔금 지급일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고 취득자 입장에서 본 거고 대금을 청산한 날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여러분? 양도자 입장에서 본 거야, 여러분. 왜냐면 취득자는 돈을 주고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이야? 잔금 지급이야. 근데 양도자는 잔금을 돈을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소유권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받는 양도자 입장은 잔금 지급이 아니라 뭘로 표현한 거라서 대금 청산. 근데 이 날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인데 다만 누구 입장에서 표현한 거냐 그 차이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더 중요해. 사실 이 말 꼭 적어놓으세요. 사실상 이 말을 꼭 적어놓으세요. 이 말이 지금 생략되는 겁니다.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따라서 사실상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양도소득세 무슨 말이 못 나오냐? 계약상이 절대 못 나옵니다. 계약상.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구분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만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만 있고 요거 꼭 적어놔야 돼. 무슨 말이 나오면 계약상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우리 양가로 1, 2, 3, 4 있죠? 자, 양가로 1, 2, 3, 4 묶어주실래요? 양가로 1, 2, 3, 4 묶어놓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예외 규정이야. 양가로 1, 2, 3, 4는 무슨 규정이에요, 여러분? 예외. 본문이 원칙 규정이고 그리고 거기 나와는 양가로 1, 2, 3, 4가 예외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 일단 요걸 잘 잡으셔야 돼요. 원칙인지 예외인지.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나와 있죠? 이거 무슨 규정? 예외 규정. 그러면 양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즉 대금을 청산한 밑줄 뭐 하지 하면 분명하지 아니하면 저 사실상 대금 청산이 확인이 안 된대. 객관적으로. 그럼 그때는 여러분 등기부나 등록부나 명부 등에 기재된 뭐 등기, 등록, 접수, 일 또는 명의계술 나왔죠?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밑줄 등기, 접수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죠? 등기 대상이잖아. 등록은 뭐일 때야? 동산일 때죠.
명분은 뭐야? 주식 등일 때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동산일 때 등록, 주식일 때 뭐 여러분? 명의개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 등기 접수일. 자, 양가리 1번 볼까요? 대금을 청산하기로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먼저 했대. 얘는 대금을 청산한 날 확인이 되는데 대금을 청산하기로 전에 먼저 뭘 했어요, 여러분? 등기를 먼저 했죠? 그럼 항상 시간적 기준 두 개 상담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 그래서 등기부나 등록부나 또는 명의개소일. 그렇죠. 자, 3번과 4번은 이제 특수한 매매야, 사실. 일반적 매매라기보다는 특수한 매매. 그래서 3번이죠. 장기 할부 조건 갈까요? 장기. 할부가 뭔지 잘 아시죠? 우리 물건 사면 할부 구입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할부가 뭐야, 여러분? 할부가 할부지 뭘 더 이상 원하냐, 이씨. 그죠? 할부 구입이라서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고,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는 거야. 그리고 후에 대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그게 몇 회 이상? 2회 이상. 근데 여기서 장기라고 됐죠. 장기는 저거 몇 년을 말해? 1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길은가 짧은가? 길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등기. 그래서 그때는 에이 몰라. 대금 청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밑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몇 개 나왔어, 시간이? 3개. 그럼 우리 주저할 필요 없어. 또 2개 이상 나면 우리 주저하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글로 가면 돼, 여러분. 빠른 날. 자, 양가로 4번 볼게요. 얘는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얘는 지금 뭘 당하고 그러면 수용당한 거야. 밑줄 수용되는 경우. 내 토지가 뭘 당했어? 수용당했어.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우린 수용당할 토지라도 좀 있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 친하게 지내는 거고. 우리가 수용당할 토지가 어디 있냐, 스키야. 그러면 이제 뭐 굳이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뭘 당하냐 그러면 수용. 그럼 밑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몇 개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이죠, 뭐. 우리는 이게 제일 해피한 거야. 그냥 2개 이상 나와갖고 우리는 어디 걸르면 돼? 빠른 날. 근데 여기는 단서 잘 봐야 돼.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공탁됐대. 공탁. 그때는 여러분 공탁이 왜 됐어? 소송으로 공탁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소송이 끝나야 알겠죠. 그래서 밑줄 소송 판결 확정일이야. 소송 판결 확정일 밑줄. 그럼 요거 출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 저거 공탁일을 출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 그럼 맞은가 틀린 거 그러면 틀린 거죠. 공탁일을 살짝 유도한다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거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공탁일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라는 거죠.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밖의 경우는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일단 제일 급한 게 양가리 1번. 자, 밑줄 뭘 받았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는 언제냐 이죠. 그러면 상속은 밑에 그 연결시켜. 언제? 상속 개시이죠, 뭐.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증여받은. 이게 대원칙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하면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라는 얘기야? 상속 개시일. 자,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럽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329쪽 양도채 계산 갑시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니까 여러분 확 덮어버리고 싶죠? 네. 보고 싶지가 않죠? 네. 그렇다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딱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복잡해. 그러니까 저만 보면 뭘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남명진은 참 친절하셔서 질문 안 해서 좋아. 아주 질문들이 없어서 좋아. 근데 딴하고는 하여튼 쉬는 시간에 잘 화장실 가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하나만 물어보는 거지만 뭐 다른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한테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 세금.
내가 토지를 얼마 양도했다. 토지를 교수님 제가 5억 원에 양도했어요 이번에. 아 그러세요?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아 짧게 물어볼게요. 가란 소리도 안 해. 짧게 물어보겠대 그러면 또 반장한다. 자, 항상 양도세는 뭐에 대해서 가셔야 하는 거랬죠,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셔야 하는 거죠? 차익이니까 가액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죠. 무슨 가액과?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 두 가액이 나와야 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이번에 5억 원의 토지 양도했대. 5억 원의 토지 양도했대.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한테 화장실 가신다니까요. 제가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고요.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네, 물어봐요. 얼마 양도했다고요? 5억 원에 양도했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대충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충 얼마 나올 것 같냐? 반장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져야 되는 그 그걸 참고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물어봤죠. 응.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죠.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차익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뭐라냐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대. 자기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야? 대충, 대략 어느 정도. 예.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래서 이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세무사들한테 가는 거야. 아니면 국세청에 가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뭐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쉬워, 어려워?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낯설고, 뭐 할래도 항상 처음 하면 낯설잖아요, 여러분. 못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대신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329조,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토지에 있던 건물 양도한 사람이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올 거냐고 당연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엑셀로 여러분이 이걸 작업해놔갖고 원하는 데이터 값을 집어넣으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만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산 구조 보죠. 그럼 항상 양도세 계산합시다. 자, 세액을 계산할 때는 항상 양도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 가액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양도 가액이 출발. 스타트는 양도 가액입니다. 이게 대출발점이죠. 너 얼마 주고 팔았어? 여기서 너 그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남았는데 양도 책이 나죠. 이거 마치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러분 감정평가할 때 3방식 6방법 배우셨죠? 그거 똑같죠? 똑같다고? 요게 시장성이고 요게 원가성이고 요게 바로 뭐가 되는가? 수익성이 되는 거죠. 니꺼나 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에 때문에 뭘 빼라고 여러분? 필요경비를 빼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이.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양도세가 나온 거야. 양도 차익이 없거나 제로이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소득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항상 차익을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부동산은 단기 보유야, 장기 보유야? 장기 보유죠.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도 보유 이익이 가대 계상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하게 공제주는 장기 보유 뭐 여러분? 특별 공제 써져 있어. 뭐 했을 때만 장기 보유하였을 때만 특별히 공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 자, 여기서 다시 앞에서 무슨 공제했으니까 특별 공제했으니까 이에 대응되는 뭐가 있냐? 기본 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되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냐? 양도소득 과세에 표현되는 거죠. 드디어 나왔네요. 과표라면 그 다음에 게임 끝난 거죠? 뭐야 여러분?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 계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곱해서 무조건 뭐 나와 그러면 산출세. 이거는 우리가 취득세부터 계속 했던 거죠. 모든 조세 세액 계산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산출세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과세산. 이건 기본이야.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이걸 다 외우실 거냐? 자, 어떤 분은 악글 따서 외우는 분도 계셔요. 실제 뭐. 예, 그래서 악글자 따서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 해가면 다 외웠죠? 훌륭한 기법이잖아. 예, 악글자 따서. 그럼 첫 번째 양이 뭐냐 그러면? 김양. 두 번째 양은 박양. 뭐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근데 항상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양도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야. 얘가 나와야 돼 일단. 얘가 없으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럼 차익이 남은 여기서 뭘 차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그래? 양도소득 금액이라죠. 여기서 뭘 차가 말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야? 과표. 그럼 그 다음에 세율 산출세액이죠. 그럼 딱 네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뭐 차장 금기 요거만 외우시면 되죠. 뭐. 그럼 거기다 기본이 뭐 과세산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차장금기 과세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그래서 양도세 항상 양도책을 전제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계산을 순서로 물어본 적도 있어.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로 옳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출발점 뭐죠? 양도가 이게 출발점이죠. 뭘 빼라고요? 취득할 때 필요한 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뭘 빼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죠. 그래서 다시 뭘 빼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뺀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예요? 양도소득 과표죠. 그러면 양도가서 취득가액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것이 양도소득 과표가 되는 구조를 잡으셔야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양도가서 필요금을 뺀 금액이 뭐고 여러분? 양도차익.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뺀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얘가 제일 중요해. 계산 과정상은 얘가 제일 중요했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양도소득 금액이 뭐냐? 그럼 뭐해서? 양도차익에서 뭘까다? 특별 공제만 한 거죠. 아직 뭐는 안 하는 거야? 기본 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죠.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래요. 뭘 계산할 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건 어떤 거고 위에 있는 게 고려 대상이죠? 그럼 특별 공제까지 고려 대상이죠? 그러나 무슨 공제는?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나와요. 다음 중 양도소득 이번에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과세표준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차감 항목은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차감하냐? 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차감하는 뭐 이러면 세액공제. 그럼 세액공제는 과표 계산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어디서 빼는 거니까?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 계산 순서는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것은 양도소득 금액은 뭐까지 한 거고 특별공제 그리고 아직 뭐는 안 한 거야? 기본공제는 안 한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서 그러면 계산 순서에서 시험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역시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330조 양도차익 계산 나왔죠. 양도차익은 뭐에서? 양도가에서 뭐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차익이 나왔죠. 근데 거기 양도차익 계산, 양가를 2번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와 뭐가 있다 여러분? 두 가지. 실지거래가액과 뭐 기준시가가 있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이란 거기 나왔죠. 밑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지거래가액. 한마디로 당의 매매에서 이뤄진 가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누구? 양도자, 양수자. 여기서 양도자와 양수자는 누구죠? 매매 당사자죠. 매매 당사자 간에 뭐 한 가액이야? 실제로 거래한 가액.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가, 뭐 대가 관계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바로 뭐라 한다면 실질거래예요.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 나왔죠. 작년에 시험에 여기서 나왔어요. 기준시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죠.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었고요. 그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자산별로 밑줄 누가? 과세권자인 정부가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한 가액이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죠.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한 가액이죠. 이걸 지방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방세는 뭐야 여러분? 시가표준액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세에 뭐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는 뭐가 있다면 시가표준액이죠. 그래서 결론, 국세에는 뭐가 있고 기준시가가 있고 지방세는 뭐가 있다 그러면 실질거래가액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거래가액.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야 좀 국세는 뭐가 있고 기준시가, 지방세는 뭐가 있어? 시가표준액이 있는 거죠. 시가표준액. 그러면 이때 우리 양도세 계산법 1번 실질거래가, 2번 기준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원칙은 1번 원칙 앞에다 적어놔요. 원칙이죠. 뭘로 계산하라? 실질거래가. 이게 대원칙입니다. 실질거래가 앞에 1번 있죠? 앞에다 적으라고 뭐야? 원칙. 그럼 2번 기준시가 있죠? 앞에다 적어요. 뭐라고? 예외죠. 뭐. 그러면 거기서 양가로 3번 갑시다. 양가로 3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뭐라면 실질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가로 읽어 보지 마세요. 양도가액 뭐라면 실질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하래 여러분? 실질거래가액을 하래. 다시 양도가액을 뭐라면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하래 여러분? 기준시가에 따르래. 가로를 보지 말아서 가로를 동시에 보면 돌아버려. 가로를 항상 본문 볼 때 가로는 나중에 봐. 가로는 예외 규정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양도가액을 뭐라면 실가라면 취득가액도 뭐라라? 실가. 만약에 양도가액 뭐라면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뭐라라? 기준시가라. 요걸 앞에다 적어. 그 양가로 3번 제목 있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대응이 있죠? 옆에다 제목 적어. 땡땡 해놓고 이거를 뭐라냐? 동일 쌍방 기준이랍니다. 동일 쌍방.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양도가액을 뭐로 했으면 실질거래가로 했으면 여기서 빼는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도 뭘로 하고 여러분? 실가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야. 만약에 양도가액을 뭐라면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 필요경비로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 여러분? 기준시가로 대응시켜라. 이걸 뭐란다 여러분? 동일쌍방 기준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라 그 얘기야. 동일한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라 그 얘기죠. 자, 소음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하고 다툼이 발생했어. 자, 저 위층 집에서 아줌마가 나왔어. 그럼 우리도 누가 나가서 아줌마가 나가면 어느 정도 맞대응이 되겠지 뭐. 근데 저 집에서 아저씨가 나왔어. 그럼 우리도 누가 나야 돼? 네, 저희는 계속 아줌마 내보냅니다. 왜? 아줌마보다 더 무서운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마마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아줌마죠. 그래서 저희 집은 계속 아줌마 내보냅니다. 자, 요런 기준 뭐라는데 여러분? 동일 쌍방 기준이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맨 밑에 양가를 1번 양도차익 계산 방법 보세요. 별표 3개. 여기 박스. 자, 원칙 뭘로 계산하래요? 실질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 뭘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실질양도가액 하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취득가액 때문에 필요금도 뭘로 하는 게 여러분? 실질거래가액이죠. 그래서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고 하면 실질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가 있다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 나오죠?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묶어. 실질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이렇게 네모로 묶어. 그래서 실질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가 양도를 묶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취득가액이 뭐라면 실질취득가액을 하면 기타 필요경비에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 양도비가 나온다. 즉
자, 밑줄 쳐. 묶었어요. 자본적 주식가 양도비는 취득가를 반드시 뭘 할 때마냐? 실가를 했을 때마냐? 짝꿍이야, 짝꿍. 그래서 실질 취득가가 자본적 주식가 양도비는 원칙대로 같이 다니는 애야. 자, 근데 만약에 거기 특례가 있죠. 특례. 실질 거래가격이 확인 또는 인정되지 않아 뭐 하는 경우 여러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가 나와있죠? 예. 자, 그때의 밑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추계 결정 경정이야.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밑줄. 추계는 뭐로 말하냐? 가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여 계산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추정하여 계산하는 걸 말하죠. 추정 계산이죠. 그리고 추정 계산은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세무서장. 그래서 세무서장이 추계조사한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 여러분? 거기 4가지가 나와있어. 매감, 환기.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 몇 가지 여러분? 매감, 환기. 그래서 여러분 331쪽 봐보세요. 331쪽. 동그라미 3번 추계 결정 경정 나와있죠? 그래서 거의 방법 몇 가지가 나와있어요 여러분? 4가지. 매감, 환기. 몇 자 동그라미 쳐? 감자 동그라미 쳐? 환산 취득가에도 환자 동그라미 쳐? 기준시가 기자 동그라미 쳐? 앞글자 딴가? 매감, 환기. 절대 놓치면 안 돼. 매감, 환기. 그래서 추계 결정 경정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4가지.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가에, 마지막 기준시가. 이게 적용 순서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매감, 환기. 매가 뭐예요? 매매 사례가에. 감은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고요. 근데 세 번째가 환이 뭐예요,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이요.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 기준시가죠. 근데 특히 거기 환산 취득가액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 제목을 잘 보세요. 뭐였어요? 환산 양도가액으로 나왔어요? 환산 취득가로 나왔어요? 예, 얘는 취득가액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환산가액은 반드시 무슨 가액을 추계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할 때는 추계할 때는 양도가액 추계할 때는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써져 있잖아.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얘는 무슨 가액을 환산할 때야?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사용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여러분 다시 왼쪽 330쪽 보세요.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 경정은 몇 가지만 있어? 3가지만 있죠. 뭐가 있어? 매, 감, 기. 뭐가 없다고? 환산 취득가액이 없다고. 어디 봐. 330쪽 보라니까. 그러면 매감, 환기인데 여기 뭐가 없다고 그러면? 환이 없다고. 왜 환이 없다고? 얘는 양도가액이니까 그래서.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나온다고? 취득가액만 나온다. 그래서 취득가액 보세요.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경정반 몇 가지? 여러분 4가지죠. 매감, 환기. 감 잡았나? 예. 자, 다시 한번 추계 결정 경정반 크게 우리 몇 가지를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매감, 환기.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가에, 기준시가인데 여기 써져 있잖아. 환산 취득가 뭐? 환산 취득가액. 그러니까 얘는 어디만 나온다고? 취득가액만 나오는 거고 양도가액일 때는 환산이란 말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도가액 추계 결정 방법 몇 가지만 있어? 3개. 매감, 기. 뭐가 없어? 환이 없죠. 근데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몇 가지 나왔어? 4가지. 뭐 매감, 환기 나왔죠. 감 잡았나? 예.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더욱 중요한 건 이건데 자 취득가액을 뭐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면은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로 뭐가 나오는데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가 나왔죠. 근데 취득가액 뭐로 하면은 매, 감, 환기로 하면 이때는 기타 필요경비 보세요. 기타 필요경비 뭐가 나왔어요 대신? 밑줄 필요경비 계산 공제기 나왔죠. 취득가액을 뭐로 하면?
취득가액 뭐로 계산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못 나오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 뭐가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짝꿍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짝꿍을 잘 찾아가라는 얘기야. 짝꿍. 자 여기 봐. 실질 취득가액의 짝꿍은 누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짝꿍인 거고 매감 환기의 짝꿍은 누구다고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짝꿍이다. 지금 그 얘기야.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 파트너가 이렇게 뭐 뒤 아래로 섞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짝꿍을 잘 찾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다 전화. 짝꿍! 그걸 또 적냐? 순진하게.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돼. 그러니까 실제 취득가액이 나면 기타 필요 나오는 거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거고 취득가액이 뭐가 나면 매감 환기가 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뭔지도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 필요 경비를 얘는 어떻게 한가? 계산이 뭐예요 여러분? 개괄적으로 계산한 거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대략 계산한 거다. 그게 계산. 그래서 이때에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취득 당시 시가. 취득 당시 뭐에다가? 기준 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 최근에 시험이 여기까지 나와. 그래서 첫째,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여러분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 이때 여러분 공제율까지 외우셔야 돼. 공제율까지. 공제율은 물건이 달라지는데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몇 프로냐? 3%.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 때문에 공제를 몇 프로면 3%. 다만 미등기 양도면 이때는 10분의 1을 줄어든 0.3%. 토지나 건물을 미등기 양도했다. 그럼 그때는 3%가 아니라 10분의 1로 줄어든 얼마다고요? 0.3.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다. 자, 얘들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예, 그래서 얘들은 몇 프로냐? 7%. 나머지 이외의 모든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 이때는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1% 기본 수치. 자, 여러분 이 공제율까지 외워야 돼. 자, 공제 어떻게 외냐 여러분?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뭐 37 짓고 따라지 그러면 좋은데 따라지가 전문 용어야. 타짜 용어야.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냥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우셔요. 뭐 37 짓고 하나. 그래서 부동산은 3%, 미등 양도는 10분의 1인 0.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죠. 7%. 나머지 시절이 몇 프로? 1%.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37 짓고 하나.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요즘 여기까지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외우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해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계산 구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는 거야. 결국 외우지 못하면 뭐 공부 안 한 거 똑같은 거야. 이해는 하고 있으나 지금 기억이 안 나면 그럼 끝난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331쪽 좀 보세요. 331쪽. 양도가액이 나왔죠? 자, 이제 우리 양도값도 하나씩 갑시다. 양도가액. 양가를 1번.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가에 따른다. 밑줄 원칙 뭐죠? 실지 거래가죠. 대원칙이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양도차 계산의 원칙은 양도가액도 실지 거래가이고 필요 경비도 뭐다? 실지 거래가이다라는 거죠. 자, 양가를 2번부터는 X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돌아버려.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긴 있는데 이거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려워. 들어가지 마. 일단 들어가지 마. 자, 취득가액 갑시다. 취득가액.
양가로 2번, 3번이죠. 맨 위에 취득가액. 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역시 자산의 취득에 든 뭐에 따른다 여러분? 실질거래. 그래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는 취득가는 다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실질거래가의 대원칙이야. 근데 양가로 3번 보세요. 1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3번 묶고 양가로 1번 앞에다 적어놔. 원칙. 그리고 양가로 3번 예배. 그래서 1번과 3번 묶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3번 묶고 자,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밑줄 어느 당시야? 취득 당시 실질 거래 취득 동그라미 확인할 수 없대. 누가 확인할 수 없는가? 자, 아까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랬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이야. 근데 여기 양가로 3번이에요. 저거 양도자가야. 이거는 양도자가. 그래서 이 말이 생략돼 있지만 저거나 양도자가 실질거래가를 뭐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 잘 봐. 없는 경우 이렇게 슬래시 해놓고 이거 화살표 놓고 이때는 뭐야 여러분? 매감환 밑줄 쳐. 매감환. 그래서 첫째 매매사례가 나왔죠? 둘째 뭐 나왔죠? 감정가 나왔죠? 그 다음 뭐죠? 환산취득했죠. 그러면 아까 추계조사는 뭐였죠? 매감환기였죠. 근데 누가 취득자가 여러분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던 이때는 매감환에서 딱 끊겨버려. 그리고 뭐가 없다? 기준시가 이거 X 쳐놔. 적어놔. 기준시가 없다. 기준시가는 여러분 세무서장이 추계조사할 때만 나오는 말이고요.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하시는 방법 뭐까지만이야 여러분? 매감환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하시는 방법 뭐까지만이고 매감환이고 뭐는 없다 여러분? 기준시가는 없다. 기준시가는 없다. 그래서 어디서 끝나? 매감환에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2번 실질 거래가 했던 양도차익 계산 나왔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 거래가 양도차익 계산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취득가액을 뭐라며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을 했죠, 여러분?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뭘로 계산하고요? 실가. 자, 실질 거래가 양도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실질 양도 가액이죠. 여기서 뭘 빼라? 실제 필요 경비를 빼는 거죠. 이때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무슨 가액일까 여러분? 실질 취득 가액. 실질 취득 가액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적 지출의 가 뭐가 나온다고요? 양도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중요해. 일단 여러분은 이 실질 양도가서 찾아가면은 실질 필요 경비의 범위. 그래서 실질 필요 경비는 무슨 가액과?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가 뭐 양도 요걸 뭐 한 거죠? 합한 금액으로 한 거다. 그 얘기죠. 그게 여러분 바로 332쪽에 나와 있는 박스 구조죠. 그럼 실질 취득가액은 글자대로 얘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취득 단계에서 들어간 돈. 양도비는 뭐 할 때 발생한 비용이야?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그럼 요거는 자본적 지출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보유 단계죠. 보유 단계에서.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실질 취득가액,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자본적 지출.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양도비죠. 양도비. 자, 만약에 시험에서 출전이 어렵게 내려면 실질 취득가에서 물어볼 것이고 평이하게 되려면 자본적 지출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이건 출제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봅시다. 실질 취득가액이 뭐냐? 얘는 글자대로 무슨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여러분? 취득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33조 메인이 실질 취득가액이 나왔죠. 실질 취득은 취득에 든 무슨 가액이다? 실질 거래에서 다음의 금액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 다음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양가로 1, 2, 3, 4, 5로 쭉 나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그래서 양가를 본 자산 취득가액은 다음에 이 금액이야. 취득 원가에 상당한 가서 그러면 거기 1번, 2번, 3번 있죠?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1, 2, 3 있잖아요. 세는 묶으라고. 그리고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취득 유형이죠. 즉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몇 가지?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밑줄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밑줄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럼 그때 무슨 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매입 가액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 밑줄. 그래서 이거는 뭐로 말하냐? 자가 건설한 경우죠. 건물 내가 신축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여기 밑줄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할게요. 한 줄 쫙 치시고요. 밑줄 한 줄을 다 붙이고 이거 뭐죠? 건설 원가를 말하는 거죠. 건설 원가. 동그라미 3번 1 및 2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또는 1과 2의 자산 외의 자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저거 무상취득. 3번은 무상취득이야. 그럼 이때는 거기 밑줄 취득 당시 시가. 취득 당시 시가. 즉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를 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럼 취득가에 뭘 할 거냐 그 얘기는. 그러면 그 당시 시가. 자 여기다가 취득세 들어갔겠죠? 등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더한 금액이야.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한 하여튼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은 다 잡는 거죠 뭐. 그럼 여러분 1, 2, 3이 동시에 나는가 1, 2, 3 중에 하나 선택하는가? 하나 선택하는가 하나. 1번과 2번과 3번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 중에서 하나. 그래서 대부분 무슨 취득이고 매입한 경우죠. 매입한 경우죠. 아니다. 나는 건물 새로 졌다. 뭐야 여러분? 자가 건설했죠. 건물 신축해서 양도했다는 얘기야. 아니다. 난 상속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저거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그 상속을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시가. 요 놈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실지 취득가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기타 어쨌거나 돈 유상 취득했거나 원시 취득했거나 무상 취득했거나 뭐가 나갔겠어? 취득세 나가겠죠? 기타 부대비용 다 더하라 그 얘기야. 이게 실질 취득가 이게. 근데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다만 찾았어요 여러분? 양가로 1번에 단서 있죠? 양가로 1번에 단서. 예. 자 그러면 이 단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포함 대상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 나왔죠? 다만에는 포함 대상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제외 대상이 있어. 자 밑줄 칩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이나 폐업시 잔존 제외에 따라 납부권 납부할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취득 가격의 범위 어떻게 돼서 그러면 포함이 중요한 말이야. 주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 다시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어떻게 해서 증가돼서 같은 법에 따라서 징수한 조정금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부당행위상의 계산에 따른 시가처의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여기까지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다 못 끝내겠다 한꺼번에. 그래서 일단은 단서 우리 양가로 1번까지 봤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단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 무슨 대상과 무슨 대상?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이야. 이따 앞에 주어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포함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남은 부분 계속 마무리합시다.